구독을 통해 매주 새로운 내용을 받아보세요. 위 종목들은 우리 시장이 대세 상승의 흐름 속으로 나아갈 적에 상승세의 가장 중심부에 놓일 수 있는 종목으로 다른 어떤 종목보다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할 종목군이다. KB금융지주 50만원, 현대자동차 100만원이 넘어설 때까지 함께할 투자자의 모임. 어제 발표한 미국의 5월 소비자 물가지수는 전년 동월 대비 3.3% 상승한 다소 호조세를 보여주었지만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으로 불안감이 여전한 상태이다. 물가가 제대로 잡히고 있다는 모습을 보여주려면 2% 수준으로 진입하고 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어야만 하는데 드러난 지표는 부족한 것이다. 지표만으로 보면 다음 달 중순 발표될 6월의 소비자 물가지수를 한 번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 남은 것은 시장의 평가다. 기술주와 새로운 상승 구도는 서로 역의 흐름이 전개할 수밖에 없는데 물가 문제에서 자유로운 미국의 빅테크는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다. 미국의 3월 소비자 물가지수를 발표한 지난 4월 중순 이후 다우지수는 부진한 흐름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가운데 나스닥 시장의 강세 움직임은 돋보이고 있다. 지난 4월 중순 이후 나스닥 시장은 강세 움직임을 지속하면서 2021년 11월의 최고점을 제법 큰 폭으로 넘어 17,725포인트에 도달하고 있다. 나스닥 시장의 이런 강세 행보를 파악하려면 2022년 10월 중순 이후 세계 주식시장이 진행하여온 과정을 한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2021년 12월 이후 나스닥 시장은 추세적인 하락 과정으로 전환하면서 2022년 10월에는 최고점에서 37%의 하락폭이 발생하였다. 추세적인 하락 과정은 2단계 하락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저점에 도달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나스닥 시장에서 1단계 하락 과정이 발생한 것이다. 나스닥 시장이 2009년 3월 이후의 상승 과정에 대한 부담을 덜어내려면 나스닥 시장 기준으로 50% 전후에 달하는 하락폭이 필요한 상태였다. 이런 하락 과정은 2단계 하락 과정을 거쳐 최종적인 저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 시기 기술주들은 고점에서 60에서 80%의 하락폭이 발생하게 된다. 애플을 중심으로 하는 중심부에 놓인 종목들은 60% 전후의 하락폭이 발생하고 격가지에 속한 종목들은 80% 전후 하락폭이 발생하게 된다. 나스닥 시장의 1단계 하락 과정은 2022년 6월 중순까지 이어졌고 일괄 반등 이후 2022년 10월에는 2단계 하락 과정으로 본격 진입할 모습을 갖추었다. 나스닥 시장에서 1단계 하락 과정이 나타났을 적의 상승 구도에서 격가지에 속한 다수의 종목들은 최고점에서 60% 전후에 달하는 하락폭이 발생하였다. 우리 시장에서 기술주의 상승 구도에 속하는 네이버, 카카오 등과 같은 종목의 경우 격가지에 속하여 최근까지 60% 전후 하락폭이 발생하고 있다. 추세적 하락 과정이 발생할 적의 1단계 하락 과정에서 심한 하락폭이 발생한 종목이 있고 반대로 2단계 하락 과정에서 하락폭이 깊은 종목이 있다. 나스닥 시장의 1단계 하락 과정에서는 격가지에 속하는 종목들의 하락폭은 깊게 나타났고 상승구도의 중심부 놓인 종목들은 강하게 버텨냈다. 상승구도의 중심부에 놓인 종목들의 강한 버팀은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는 애플이 나스닥 시장의 하락폭에도 미치지 못한 영향이 컸다고 볼 수 있다. 기술주를 이끌어 나아가는 애플이 지수 하락폭에도 미치지 못하였다는 것은 1단계 하락 과정에서 기술주의 상승구도가 무너지지는 않았음을 보여준 것이 된다. 그렇지만 나스닥 시장이 추세적 2단계 하락 과정으로 나아가게 되면 1단계 하락 과정에 강하게 버텨내던 종목들에 대하여 하락 압력이 집중된다. 나스닥 시장의 추세적 2단계 하락 과정이 끝나면 전체 지수는 50% 전후 그리고 중요 종목들은 고점에서 60에서 80%의 하락폭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2022년 10월 중순 나스닥 시장이 2단계 하락 과정으로 본격 진입할 수 있는 시기 세계 주식시장은 큰 위기 상황에 처한 것이 된다. 당시 세계 경제는 나스닥 시장의 2단계 하락 과정을 이겨낼 수 없을 정도로 여러 문제점들이 내포되어 있는 상태에 놓여 있었기 때문이다. 나스닥 시장이 2단계 하락으로 나아가면 하락 과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불거져 나와 세계 경제는 큰 위기에 처할 가능성이 높았던 것이다. 이 점은 불과 5개월 뒤인 2023년 3월 미국의 대형은행들의 연쇄적인 파산과 유럽의 대형은행의 파산에서 일부가 모습을 드러낸 바 있다. 2022년 10월 이후 나스닥 시장이 추세적 2단계 하락 과정으로 나아간 상태에서 이 문제가 불거져 나왔다면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확산되었을 것이다. 이 사태가 나타났을 적의 나스닥 시장은
강하게 치고 올리는 상승 과정을 보여주면서 세계 주식시장의 안정판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2022년 10월 나스닥 시장이 2단계 하락 과정으로 본격 진입할 수 있는 시기, 어떤 수단을 사용하든 진입을 막아내야만 하였고 막아낼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이미 추세적 하락 과정으로 전환된 나스닥 시장의 경우 스스로 추세적 하락 과정을 멈출 수는 없었고 하락세를 멈추려면 다른 새로운 힘이 필요하였다. 여기에서 새로운 힘이라 함은 세계 주식시장에서 또 한 번의 새로운 큰 장을 만들어내겠다고 하는 의지를 보여주는 상승 기운을 의미한다. 나스닥 시장이 추세적 1단계 저점에 도달하고 일괄 반등이 나타난 2022년 6월 이후 이런 새로운 상승 기운이 작용하기를 기다렸지만 나타나지 않았다. 2022년 10월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는 벼랑 끝으로 몰아넣고 난 후에야 새로운 상승 기운의 시도가 나타났고 이를 높이 평가한 바 있다. 이 시기 나타난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을 보고서 나스닥 시장은 추세적인 하락 과정을 멈추었고 시장 흐름도 안정세로 전환되었다고 알려드린 바 있다. 다만 새로운 큰 장을 만들어내겠다는 기운이 모습을 드러냈지만 1단계 상승 과정인 준비 과정에만 20개월에 준하는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 하였다. 향후 세계 주식시장에 발생하게 될 새로운 큰 장은 물가 문제를 해소하지 않은 상태에서는 제대로 만들어낼 수 없기 때문이었다. 그렇다고 한다면 세계 주식시장이 1단계 상승 과정을 준비하는 동안 세계 주식시장을 안정된 상태로 유지시켜야만 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였다. 2022년 10월 중순 이후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으로 나스닥 시장의 하락세는 멈추었지만 잠재되어 있는 하락 압력은 그대로 남아 있었다. 이런 하락 압력으로 인하여 2022년 10월 중순 이후부터 2023년 1월 중순까지 나스닥 시장은 최저점 근처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 그렇지만 새로운 상승세의 기운의 작용으로 인하여 2023년 1월 이후 나스닥 시장은 강한 모습으로 돌아섰고 이런 강세 움직임은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다. 나스닥 시장이 이런 모습을 보여주는 동안 새로운 큰 장의 준비 과정도 순탄한 행보로 진행하여 지난 3월 새로운 상승 구도를 제대로 구축한 바 있다. 현재 세계 주식시장의 흐름에서는 2011년 이후 이어져온 기술주의 상승구도와 자동차와 금융주의 두 개의 상승구도가 구축된 상태이다. 다만 기술주의 상승구도는 현재 가동 중에 있지만 자동차와 금융주의 상승구도는 구축만 된 상태에서 가동되지는 않은 상태이다. 기술주의 상승구도와 새로운 상승구도의 역학관계에 대하여는 겉으로는 서로 역의 힘이 작용하고 있지만 서로 보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였다. 2022년 10월 나스닥 시장이 어려운 상황이었을 적에 새로운 상승 구도가 추세적 하락 과정을 중도에 멈추게 하였다. 2023년 3월 은행 파산 문제가 불거져 나올 적에는 나스닥 시장의 강세에 힘입어 사태는 어렵지 않게 수습된 바 있다. 뿐만 아니라 새로운 상승 구도가 준비 과정을 진행하는 동안 기술주는 상승세를 지속하면서 세계 주식시장의 안정판 역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2023년 1월 이후 나스닥 시장의 강세가 뚜렷해지는 과정에 향후 나스닥 시장에서 어떤 강세 흐름을 보여주던 쌍봉 형태의 고점을 찍는 모습이라 말씀드린 바 있다. 그리고 나스닥 시장의 이런 강세 움직임은 새로운 상승 구도가 가동되는 것과 맞물려 약세 흐름으로 전환되고 장기간 조정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 하였다. 다만 나스닥 시장이 2021년 최고점을 넘어서는 상승폭이 발생하여도 이를 살짝 넘어서는 위치에 그칠 것이라 하였는데 최근 이를 넘어서고 있다. 나스닥 시장에서 이런 행보가 나타나는 것은 물가를 제대로 잡는 과정으로 나아가는 데 있어 예상보다 좀 더 긴 시간을 필요로 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중국을 의식하여 기술주를 강하게 밀어붙일 수 있는 기회에 최대한 끌어올려 놓겠다는 욕심도 함께 작용하고 있을 것이다. 쌍봉 형태의 고점을 형성하되 최대한 높이 올려놓고 장기간의 조정 국면을 대비하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는 것이다. 나스닥 시장이 2021년 고점을 살짝 넘어선다고 하여도 향후 발생할 수년에 걸친 조정 과정을 통하여 1만 포인트 근처까지 밀려날 것이라 하였다. 그런데 이번 상승 시도에서 고점을 넘어서는 상승폭이 크면 클수록 장기 조정 국면의 저점을 높일 수 있다. 오래전부터 기술주의 흐름을 이끌어 나아가는 집단들은 매도한 기술주의 일부를 중국 시장에 투자할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고 있다. 상해 종합지수의 경우 어떤 형태로든 자본시장을 대폭 개방하는 조치를 취하지 않는 한 향후 제대로 된 큰 장을 만들어낼 수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상해 종합지수는
지독한 수급상의 불균형으로 큰 장 발생이 어려운 상황인데 이를 해소하기 위해 대규모 자본시장의 개방이 필요한 것이다. 중국의 금융당국이 버티고 있지만 결국 개방할 수밖에 없을 것이기 때문에 이를 대비하여 기술주의 가치를 최대한 끌어올려 놓을 필요는 있을 것이다. 어제 발표한 5월의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 지표는 6월의 지표를 기다려보라는 신호를 보여주고 있지만 남은 것은 시장이 어떻게 평가하느냐 하는 점이다. 실제 물가가 이미 제대로 꺾이는 과정으로 나아가고 있는 것이라면 6월 지표가 발표되기 전에 출발하는 모습을 보여줄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어제 발표된 지표를 시장은 어떻게 받아들이는지 여부인 만큼 시장의 판단을 기다려봐야 하겠다.